자, 오늘은 도로법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할 차례입니다. 아직 2시간 안 됐네요. 제가 올해 나이가 48이거든요. 48인데 48보다 더 들어 보이죠? 특히 몸매가, 그죠? 네, 제가 올해 48이고 부동산 투자를 29살 때부터 했습니다. 제가 등기를 29살 때부터 쳤다. 그런 거 같거든요. 되게 빠르죠? 그리고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정보 개발의 업무를 27살, 27, 그때부터 했으니까 부동산 관련돼가 좀 꽤 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좀 시건방 좀 떨면서 이야기를 좀 수업을 시작해보자면, 요즘 느끼는 게 좀 수위를 낮출게요. 그냥 뭐라 그럴까, 이제 여기서 제가 할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 대상이 아닐 것 같긴 한데요. 거의 다 40대 때는 무조건 부자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뭐한 이야기인데, 어릴 때 같은 직장을 다녔거나 또 비슷한 대학을 나왔거나 이런 친구들 중에서 부동산은 끝났다. 제가 27살 때 들었던 말이거든요. 27살 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동산 경기 죽는다. 부동산 노버는 시대 끝났다. 나 그 20년 전에 들었던 거예요. 20년도 더 됐는데, 그죠? 그때도 근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데 방송 나가보면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이러쿵저러쿵 한데 어디 땅 투자를 하라 그러느냐. 예, 20살, 20년 전, 20대 때, 그때도,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부동산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그걸 모르고 있느냐. 예,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던 말인데, 그런 대열에 서 있던 사람들, 그런 목소리에, 투자로, 그런 대열에 서 있던 사람들은 40이 되었을 때, 요즘 느끼는 건데, 피해의식이 엄청 심하던데요. 그렇지 않던가요? 피해의식이라 그럴까?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 돈이 있고 그거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도 개뿔 없는데 이렇게 아는 척 하려고 그러고, 아는 게 아니, 제가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든 게 많으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가 않으니까 내가 아는 거 많고 잘하는 거 많은데 이거 모를 수도 있지. 그 뭔데요? 바로바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시기심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콩쥐를 시게 하는 파티는 늘 있다고 하지 않더냐라고 말씀하셨던 제 멘토 선생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좀 짬뽕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투자가 다시 공부가 슬슬 어려워질 때가 왔어요. 오늘 도로법 수업이 조금 어렵고요. 다음 주에 수험 보상 들어가면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요때 가면 이거 눈치로 땅 투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요때 들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수업 때 나오는 7가지 테마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토지 투자 좀 자유자재로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토지는 늘 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업 내용 자체를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수업 내용은 어쨌든 또 예외적인 것도 담아야 되니까 좀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호재대로 3년 지나면 얼마 할 것이냐 5년 지나면 얼마 할 것이냐 그거 계산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 처음에 좀 어려운 부분을 시작을 하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도로가 생기면 도로법상의 도로가 생기면 어떤 땅이 얼마나 오르느냐 그런 이야기로 기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로 해석을 좁힐 때는 그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널찍한 도로에 접해있는데 맹지인 것들, 여러분들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지 않는 도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도로가 좁거나 사고이거나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널찍한 도로에 접해있는데 맹지인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그런데 안 나가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자, 도로법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 건축법 잠시만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축법에서 건축법상의 도로란 보행과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저는 이 말을 차와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차와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어떤 도로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국계법상의 도로래요. 국계법상의 도로가 어떤 도로죠? 도시계획도로, 그죠? 도로법상의 도로는 어떤 거였죠? 국도지방도, 고속국도법상의 도로 그거 다 들어가는데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고속도로 옆에 땅을 사가지고 우리 개발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휴게소 할까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범위 안 넣어도 돼요. 국도, 지방도만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 사도법 뺄게요. 그 다음에 기타 법령에 있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도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런 것들은 시골 동네의 도시계획도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법정도로, 법에서 만들어진 도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공고한 도로가 남북에 다른 도로죠. 그죠? 지난 시간에 할 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브라보 펜션 계획도로 같은 도로를 만들면서
그죠? 그 도로를 만들면서 그 도로를 사유재산인 공공재 도로. 그러면 차를 낮추고 도를 높인 거죠. 지정공부한 것은. 그죠? 그래서 이 기왕에 도로로 쓰기로 한 거, 남들도 그 도로, 건축법상의 도로로 쓸 수 있게끔, 공도로 쓸 수 있게끔 하자. 한 게 요 도로죠. 그리고 도로가 한 게 또 뭐 있더라? 현황도로가 하나 더 있었죠. 그죠? 이건 뭐였죠? 동네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도로화된 거죠. 근데 보세요. 건축법 2조 1항 11호에는 현황도로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죠? 현황도로에 대해서 뭐 이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지정 공부 한 거냐, 안 거냐. 아리까리한 것들이 현황도로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하자고요. 보통 정확하게 도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도로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쫙 펼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이 도로에 접한 요 땅이 건축허가 나느냐, 안 나느냐, 도로주인 동의받아야 되냐, 동의받아도 아예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저는 좁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도 엄청 많고, 현황도로 뭐, 농촌도로, 정비법상의 도로, 이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 근데 우리는 딱 요 4개만 카테고리 추려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 저기 시간에, 첫 시간에 했던 거 도로 이야기, 요거, 어디더라? 요거 기억나시죠? 브라보 펜션 계획도로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 보면서 같이 하셔도 되고, 저는 맨 땅에다가 적으면서,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다. 이게 뭐죠? 도시계획도로다.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든 거던가요? 이거 국계법상의 도로라고도 부르더라.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더라? 지자체가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 있는데 지자체 계획으로 만드는 도로에 보상을 받을 계획이다. 다시 그림을 그리자면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도로가 이렇게 난대요. 그럼 이런 것들은 도로의 저촉이라고 합니다. 접함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접함이고요. 자, 어쨌든 내가 도로에 접촉이 되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도로가 개설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상을 받겠네. 맞나요? 그러면 보상을 해줄 때는 어떤 금액의 보상을 해주느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의할 거 아니고 투자할 뿐이다. 그러면 시세대로 보상한다. 이렇게 알고 갑시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인증 고시는 실시계획인가가 났을 때를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시세대로 보상한다.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합시다. 요 정도로 합시다. 그럼 이 도시계획도로를 만든 개설 목적은 뭐죠? 김종률 아카데미 앞에 도로 있잖아요. 이걸 강남구에서 왜 만들었어요? 통행도 하고, 맞나요? 집도 지으라고, 맞나요? 개발도 하라고 만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는 뭐 이런 것도 우리 시내에 있는 일반적인 도로들에 해당되고 이런 목적인 것들인데, 자, 그러면 한 개 더. 국도지방도다. 국도지방도다.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거는 도로법상의 도로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뭐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도로 구역하고 도로법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로구역이란 다시요. 도로구역이란 우리가 구역이라면 어떤 생각하게 돼요? 뭐 나와봐라 이런 느낌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로구역은 도로의 이 부분은 개발에 대한 목적은 별로 없고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주된 기능은 통행이에요. 근데 이 통행이 자, 김종률 아카데미 앞에 통행은 뭐예요? 동네 사람들 다니는 통행이죠. 그죠? 그런데 도로법상의 도로는 지역과 지역 간에 신속한 통행을 위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접필지를 집지어라. 아니요. 그거는 주된 용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차 쌩쌩 달리는 거에 방해를 안 돼야지 건축허가를 해줄까요? 예, 맞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올려봅시다.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기흥휴게소가 있다. 기흥휴게소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쌩쌩 달리는데 방해가 안 되죠. 맞나요? 차가 씩 가다가 급브레이크 잡고 90도로 꺾어 들어가는 경우가 없죠. 맞죠? 그죠? 그거 뭐라고 하냐면 연결허가라 그래요. 조금 어려우면 감속차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거를 하고 나서 연결허가를 받고 나서 건축허가가 나겠죠. 그러면 쌤 도로구역이라고 써져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데 연결허가 가속차로 감속차로 만들 공간이 없으면 그 땅 허가 안 납니까? 예, 허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자 머릿속 한번 떠올려봅시다. 동네가 되게 허벌판 동네인데 그 동네에 국도 하나 난대요. 그러면 그 동네 땅값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 도로 난다고 땅값 올라가요? 그 도로에 접한 땅이 올라가는 것이 그 골목길 하나 생기는 것 때문에 그 일대 땅값이 올라간다는 아니죠. 그죠? 근데 허벌판 동네에 어떤 국도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국도에 의해서 보상받는 땅 빼고 국도 IC 앞에 땅 빼고 라도 일대 땅값 다 올라간다 맞나요? 맞죠? 그러면 보상을 해줄 때 국도 지방도 때문에 그 동네 시세가 올랐잖아요. 시세 오른 거 보상해줄까요? 아니야. 이거는 지정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가를 잡아요. 지정대 금액 시세를 기준으로 전체 집값 변동률을 가는 것이 걔 때문에 땅값 오른 거 그건 고려해주질 않습니다. 예, 이렇게 갈게요. 설명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도로가 하나 됐더라? 사도가 있나요?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중에 어떤 도로가 여기 들어가죠? 브라보 펜션. 맞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딱 봤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만든 도로는 아니야. 근데 자 브라보 펜션 그림 한번 볼까요? 지적 분할이 빨간색 요로 보세요. 도로로 지적 분할이 되어 있나요? 지적 분할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목도 보통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목도 도로로 되어 있고 대부분 뭐죠? 분필도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땅이 있는데 단지를 만들어서 가운데 사도를 넣는다. 그럼 도로로 쓸 땅, 대지로 쓸 땅 구분되어 있겠죠. 맞죠? 그래서 분필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그러면 그 사도에 접한 땅이 매매로 나왔거나 경매로 나왔다.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요? 도로 주인한테 가서 무릎 꿇어야 되느냐? 아니야 이거 생각해야 되죠. 뭐 그게 뭐죠? 지정공고. 아, 지정공고. 지정공고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한 게 뭐냐면 저 옛날 사도지만 뭐 우기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받아줬어. 그렇기 때문에 사도에 접해도 건축허가 나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다가 또 사도인데 아스팔트 포장돼 있으면 건축허가 나는 도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와 그거 진짜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사도를 하면서 아스콘 깔 수도 있고 안 깔 수도 있는 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맞죠? 아스콘 걷어내면 접근돼. 걷어내지 않겠지만 특히 저는 사도가 지정공고가 되어 있어도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왜냐면 주차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방해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건물 짓는다. 사도에다가 하수관 같은 거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찍지마. 이따 나중에 한게 돼요. 그 연결허가 같은 다시요. 그 하수관 같은 걸 연결한다. 그러다 보면 사도를 굴착해야지 하수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니 못 내는데 땅 파냐 이런 문제 생겨요. 그래서 하도 그런 민원 생기니까 지정공고 되어 있는 도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도로주인 동의 받아오세요. 이게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현황도로가 있죠. 현황도로랑 사도랑 둘 다 도로주인은 개인입니다. 요것도 역시나 개인의 도로인 게 되게 많고 현황도로인데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황도로가 먼저 생겼는데 꾸불꾸불하게 현황도로가 먼저 생겼는데 그걸 확충하면서 새마을도로 포장사업 같은 걸 하면서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현황도로가 언제부터 생긴 거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토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역사가 아니고요.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됐고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국뽕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에 조선만큼 한심한 나라가 없어요. 세상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기 민족을 노비로 삼고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노비 출신이니까 진짜 나도 내가 노비 나 김맥김치 3연파거든요.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뭐 김소로 왕이래. 근데 왜 아버지 소장농이야. 말이 안 돼. 어쩌나. 아무튼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다른 나라에는 전기기관차가 다니고 있을 때 우리는 도시계획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만든 도로 자체가 없어서 집 있고 그 틈새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시간 지나면서 현황도로가 된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포장을 해서 새마을도로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요것들도 개인 도로들이 많은데 이거는 분필되어 있겠어요? 안 되어 있겠어요? 분필이 안 돼 있죠. 지목 변경도 있어요? 거의 없어요. 예. 전이면 전, 대면 대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현황도로에 접해 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도로를 써서 꾸불꾸불한 도로인데 근데 도로를 막을 수 없는 공도 느낌은 나. 여러분들이 그런 도로에 접한 땅에 건축가 들어왔다. 어떤 건축물을 더 해주겠어요? 아파트 해줄래요 말려? 안 되겠죠. 규모가 좀 공장 잘 안 해줄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 현황도로에서 건축가가 난다라고 한다면 투자는 우리는 녹지 지역이거나 관리 지역인 게 되게 많아요. 농림지역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황도로가 과거에 건축법상 도로로 쓰인 일이 한 번도 없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건축가 공무원인데 과거에 그 땅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쓰인 이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맨 최초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라고 해주려고 그러면 부담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제 법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하는 방식 중에 한 겁니다. 과거 건축법상 도로로 쓰인 이력이 있느냐,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예전에 현황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쓰인 이력이 있다. 그러면요. 자, 이거 볼까요? 지금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땅이 이를테면은 요 땅이다. 그럼 이 땅은 지목이 전인데 저 위에 이렇게 올라갔더니 여기에 대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 땅을 건축법상의 도로로 쓴 거 맞죠? 야, 그럼 나도 좀 짓자. 저거랑 비슷한 거 지을게. 이러면 건축가에서 모르겠다. 씨. 이 도로 주인들이 땡깡 안 필 것 같다. 왜 옛날에 또 건축가 받았는데 이제까지 문제 없으니까 해주자.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그럴 거다까지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현황도로는 법에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실무를 하면서 딱 부딪혀서 그런 건데, 이 독한 놈 만나면 또 그림 돌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에 접해가지고 그 하남 초이동 사는데 현황도로에 접해는 일종일반 주거지요. 매도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위독하신 정도까지 오셔가지고 땅을 급하게 팔게 돼가지고 공시지가 8억 9천짜리를 9억에 산 땅이 있었거든요. 그 위에 집은 거의 뭐 이렇게 비 두 번 오면 쓰러지겠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기 사람 살았나 싶던데. 아무튼 그 땅에 이제 건축허가 받아서 집을 짓고 있는데 현황도로였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현황도로 주인들이 맞고 난리가 난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현황도로도 그런 일 많이 생깁니다. 아무튼 그래도 요 정도는 하고 가자. 자,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해볼까요? 도로법상의 도로 어떤 거였죠? 국도지방도 이거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이거 초록색 이거죠, 이거? 그죠? 이거 갑자기, 예? 이거 처음 본 것처럼, 이도 짝짓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다, 그죠? 지자체 계획으로 만든 것들이, 뭐, 요 도로가 여기 들어갔고, 국도지방도는 요거네요. 요 땅 떼보면, 호지용 계획 확인서에 도로구역이라고 딱 떼있다고, 써있다고. 사도는 뭐예요? 요 브라우 펜션 계획도로. 현황도로는 요거 맞나요? 예. 그 어떤 특징이 있다는 한번 정리했죠. 제가 바로 들어가지 않고 대충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법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도로였어요. 왜냐면 이 도로에 대한 구분 없이 도로법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 지나다니면서 보는 도로랑 도로법 배운 거랑 안 맞는 게 이게 뭐야? 왜 이래 안 맞춰 있는데, 예, 그 알고 보니까 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요거에 대한 설명, 이거에 대한 설명 그것들이 헷갈려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모대학에서 공법 공부할 때 그래서 시험 쳤는데 제가 전체 수강생 중에 그때 2등 했었거든요. 도로에서 좀 틀려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학교에서 공법 수업 들을 때는 정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로 분류를 그래서 가볍게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하자면 법에서 정한 도로냐, 비법정 도로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법정도로 이러면 국계법,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법 이런 거 있는데 사도법은 공부하면 됩니다 라고 했고요. 비법정 도로는 통틀어서 그냥 브라보 펜션 계획도로, 브라보 펜션 계획도로가 사도예요, 사도법상의 사도예요. 어렵잖아, 맞죠? 그냥 사도는 사도로 묶어가지고 지정공고 됐냐 안 됐냐 이것만 봐면 돼요. 사유재산, 도, 공공재. 그래서 사가 크냐, 사도냐, 사도냐. 웃길 줄 알고 해봤습니다. 그것만 구분하면 되지. 예, 뭐 법정, 비법정 여기까지 따질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황도로 요즘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법상도로, 도시계획도로, 사도, 현황도로만 제대로 파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래놓고 출발부터 미제 사건 들어가겠습니다. 막다른 도로 허가의 건축 허가 기준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수업 한 5시 한 40분까지 해야 될 거예요. 지난주에 수업 좀 길어진다고 이야기했죠? 예. 자, 막다른 도로의 건축 허가 기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도시적 빼고요. 도시적 것만 할게요. 자, 요렇게 널찍하게 도시계획 도로가 있다 또는 법정 도로가 있다라고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이 도로에 접해 있는 끝이 막힌 짤막한 도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도로의 전체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 이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도로 폭이 요 폭이요. 요 폭이 얼마일 때 건축 허가를 해줄까요? 생각해 봅시다. 자, 요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라면 땅 지적 붙어 있는 지적들이 요렇게 써 있겠죠. 우리가 빌라 짓기 좋은 땅 몇 평? 60에서 80평. 저 도로 접한 길이 몇 메다? 도로의 접한 길이가 14. 그거보다 더 짧은 게 도로잖아. 맞죠? 그러면 인접 필지들의 지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게 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요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어떤 땅만 불편하면 돼요? 어떤 땅만 불편을 감수하면 됩니다. 요 땅만 불편 감수하면 되다. 그죠? 노랗게 칠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러면, 건축법상의 조건만 충족되면 건축 허가를 해줄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요 폭이. 맞나요? 그럼 너희 둘이만 불편하면 그래. 너희 둘이만 괜찮다 그러면 해줄게. 그러면 건축법상의 족도 의무만 지켜. 2m 되는 거예요. 쌤 2m면 이거 참 어떡하잖아요. 그건 너가 알아서 하라고. 허가를 해줄 테니까. 이해되시나요?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요? 2m 도로 갖고 우리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이 도로가 이제 35m다. 이러면요. 35m다. 그러면 이 도로 폭 자체도 조금 더 두꺼워져야 안 되겠어요? 넓어져야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 그 35m 이상이면 지적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맞죠? 그럼 이번에는 필지가 많죠? 그죠? 대충 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개발하려고 한다. 내가 이 땅에다 개발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차를 갖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는. 차를 갖고 들어와야 되겠네? 차를 갖고 들어와야 되겠네? 그러면 그 폭이 몇 메다 되겠어요? 차가 열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우회전해가지고, 이렇게 차가 쭉 들어오려면, 이 폭이 몇 메다야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제네시스 G80 들어왔어요, 지금. 예? 이렇게 쭉 들어오려면. 요 폭이 3m는 돼야지 주차장법에서 허가 받을 수 있죠. 주차장 진입로 기준이 3m잖아요. 그래서 35m 미만일 때는 요 폭이 3m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또 하필 35m에서 끊었느냐? 도로를 왜 35에서 끊었느냐? 이 소방차의 소방 호수 길이가 35m래요. 그래서 불 나면 소방차는 안 들어오고 여기서 와가지고 호수로 불 끄면 된다. 그래서 35로 잘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한 분이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쌤, 그러면 소방호수가 나중에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하려고. 너무 과도한 질문 하신다, 나한테. 내가 뭐 학술적인 그런 탐구 이런 게 관심 있게 생겼어요. 난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저는 이 호재들 요 땅이 나중에 얼마일까? 난 요거밖에 관심 없어요. 예. 정말 어느 분을 만났는데, 난 정말 다양하게 무식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 이야기인데. 난 모르는 게 지독 싫어 없더라고요. 모르는 게 지독 싫어 많더라고. 뭔 말을 하는데 인테그리티 아냐 모릅니다. 퍼스트 펭귄 아냐. 도로는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이랬거든. 또 뭐 말을 하는데 계속 모르더라고 내가. 참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하고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예. 자, 아무튼 도로 35m 미만이다. 그럼 땅이 한 둘, 셋, 4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4개밖에 안 되니까 차 다 해봐요. 요 차 요리 나가니까 차 한 둘, 셋, 한 집에 한 대씩 있다면 6대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이 차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럼 맞은편 집 차는 이 차 이렇게 들어오는 중이다 이럴 때는요. 맞은편 차는 출근하고 나가다가 기다려줘야 되죠. 교행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쭉 다 올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를 넘어설 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땅이 필지가 이제 꽤 많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하나는 자르면 또 자르면 되게 많아지겠다. 그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필지가 있을 텐데, 이때는 한 차 들어오는 거 있으면 한참 기다리라. 이거 하기 좀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로폭을 6m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6m가 되면 어찌 됩니까? 차 교행이 가능하죠. 우리 소방도로 하는 길 있잖아요. 인도 없고 중앙선 없고, 그런데 일반 통행이 아니고 교행되는 도로 있잖아요. 그게 6m거든요. 근데 잘 봐보세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너비가 몇 m야? 도로의 너비가 몇 m? 4m라 그랬잖아요. 자, 막다른 도로입니다. 끝이 막힌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럼 그 동네가 도로가 많아요, 작아요? 별로 없잖아. 근데 그 도로에 대놓고 폭을 6m로 해. 이러면 6m 갖춘 도로가 잘 없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깨지냐면, 도로 폭 4m에 허가해줬다가 옛날에 막다른 도로 4m에 허가해줬는데 이제 6m로 바꿔라 이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나중에 개발할 때 되면 이렇게 대지문화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수업했던 것 중에 은평구 사이가 이거잖아요. 한번 짧게 한 번 더 볼게요. 서울에 동이 기억이 안 나네. 은평구 녹번동에 보면은 10제곱미터짜리 땅이 있는데 3평이네요. 자, 지적 편집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끝이 막혔죠? 막다른 도로죠? 그 대충 꺼볼게요. 대충 꺼도 막다른 도로가 무려 92m입니다. 그래서 싹 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빌라를 지은 데는 어쨌든 대지분할 한 티가 나죠. 보세요. 빨간 벽돌집은 옛날에 지은 거죠. 얘는 대지분할이 없죠. 빌라는 대지분할 요만큼 했죠. 맞나요? 예. 건축사무도 아닙니다. 대지분할을 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 자, 그럼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축법하고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1조건 4선제하고 연결해서 볼게요. 자, 빌라는 그림자가 많이 끼고 여기 구옥들은 해가 잘 들죠. 구옥이 흔히 좋은 입지다 맞나요?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해 잘 드는 집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해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이라서 내가. 근데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경제적으로 깜깜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부모님을 사랑한 것까지만 이제 존경하기까지 했더라면 부모님을 닮으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그게 안 하겠지 뭐. 그죠? 자, 여기 보면 요쪽 14땅, 13땅들은 1조건 4선제한을 14땅으로 해볼게요. 14땅은 1조건 4선제한을 13에도 해야 되고 도로에도 해야 되죠. 근데 도로는 이격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땅들이 그나마 한쪽 면만 1조건 받아 좀 나가는데 7번 땅은요. 6번 땅, 21번 땅이 1조건 받는 거예요. 이렇게. 8번 땅도 7번 땅, 22번 땅이 1조건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기억대로.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그죠? 많이 깎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로드를 보니까 요쪽 땅들은 9억 그대로 여기는 빌라를 지었더라 아닙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물건은 또 미제 사건이냐? 이게 법만 갖고 강의하는 게 제일 쉽고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사례로 들어가면 이게 복잡한 것들이 법 적용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많습니다. 좀 시간만 들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공법 공부를 옛날에 어느 박사라는 분에게 배웠습니다. 도시계획인가 공법 부동산학인가 박사 학위가 있는 분이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분 덕분에 제가 토지 투자 실력이 공법 실력이 잘 되다가 푹 꺼졌다 다시 올라왔어요. 진짜 씨발 진짜 돈 받고 강의하면서 강의를 끝다고 하면 안 되지. 모른다든지 진짜 실무나 실패는 너무 없으니까 이론적인 가르쳤다가 질문을 하면 지멋대로 대답하는 거야. 모른다고 하면 될 거 가지고. 그래서 나 그게 맞는 줄 알고 접목시켜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독을 판 거랑 뭐가 달라요. 탕수육 하나 먹어도 바삭바삭 화가 나는 판에. 자, 지도가 안 나오네. 요게 왜 미제 사건이고 요 옛날 사건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키워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이런 걸 내가 살면서 또 만날까 싶긴 한데 아무튼 실제로 경매를 하고 1차까지 고려했던 거니까 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땅이 이제 경매한 땅이고 이 땅을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가 도로예요. 이렇게가. 여기 써놓을게요. 자, 요게 지목은 된데 현황은 도로였어요. 지목은 되지만 현황은 도로였고요. 그 다음에 소유는 군유지였어요. 군유지. 평창 군 소유의 땅이었어요. 이 땅이. 자, 질문. 여러분 맹지가 뭐예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이 맹지잖아요. 도로가 맹지인 걸 봤어요? 질문이 뭐 황당하죠? 뭐야. 지가 도로인데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게 뭔 소리야. 와, 난 이런 땅 처음 봤네. 얘가 또 도로야. 그리고 현황은 지목은 되고 현황은 도로이고 맹지 맞죠? 지적동산이 맹지 맞죠? 그리고 밑에 137에 14는 요거는 농협 땅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환장하는 게 봐봐요. 137-35는 진출입을 어디로 해야 됩니까? 그럼 어디로 하셨어요? 137-35 지금 조금 전에 VP로 체크한 이 땅은 그러면 맹지예요? 도로에 접한 땅이야? 얘는 도로에는 접해 있는데 도로가 맹지야. 맞죠? 이게 무슨 말이 이상해지는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요게 미제 사건인데 배경이 있는데 요 부분 이 부분은 현황이 도로예요. 소유는 농협 땅이야. 잘 안 보이세요?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 까만색처럼 다 이상한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현황은 농협 마당인데 농협 건물 뒷마당인데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이거거든. 이 땅이 동그라미 친 땅이요. 이 동그라미 친 땅이 막다른 도로 길이를 세로로 한 개만 적용시키면 길이가 35m 미만이거든요. 33 정도 되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다른 도로 폭이 몇 m면 건축하나요? 3m. 이게 딱 3이거든. 그래서 허가 나는 땅은 맞아. 근데 현황으로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제 막다른 도로 길이가 이제 한 60몇 미터 되니까 그럼 도로폭을 몇 미터로 맞춰줘야 돼요. 6미터. 그럼 어마어마하게 대지분할 해야 되죠. 도로를 양쪽 면이 되고 있으니까 양쪽 면 다 맞춰서 대지분할 해줘야 되죠. 맞죠? 그럼 자, 여러분이 군청의 건축가 공무원이다. 이거 막다른 도로 자, 몇 미터예요? 33m짜리 하나 띄우고 33m짜리 하나예요? 아니면 합해서 66m짜리예요? 이게 뭐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 이거 환장한다니까. 공무원이 하는 말이 이거 앞에 건축사 사무실 가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웃기잖아. 공무원이 진짜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앞에 건축 사무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좀 협의를 해갖고 오라는 거야. 아니, 건축사 사무실 가면 건축가 공무원한테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평창에서 제일 오래된 건축사 사무소를 가가지고 이거가 되겠습니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건축사는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다. 공무원이 아시타자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로드뷰 한번 볼게요. 자, 경매가 나올 당시에 대형 식당으로 되는 이 건물 있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형 식당 건물도 매매가 나와 있었거든요. 요 도로 3m 도로 뒤에 요 뒤에 집인데 그래서 요거를 낙찰받고 나서 대형 식당까지 매입을 하거나 하면 뭐 이 동네 이때 당시로서는 빌라 분양 같은 게 되게 잘 됐거든요.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뭐 조그맣게 개발 하나 해서 분양을 해도 돈이 될 것 같고 안 된다 하더라도 갖고 있다가 대형 식당하고 묶어가지고 뭐 개발 업자한테 팔아도 돈이 되겠고 근데 어쨌든 내 땅이 단독 개발도 가능하다고 해야 이 사람도 고집 안 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 땅이 단독 개발되고 그리고 네 땅도 추가로 사면 좋다라고 협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3m 적용 받느냐 니은자로 가서 6m 적용 받느냐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평창에서 제일 오래되고 평창군 1호 건축사는 그분도 모르겠대요. 요 앞에 사무실도 요 근처에 있거든요. 이거 모르겠대. 공무원도 모르겠대. 그럼 나는 모르지 그러면 이런 정도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 웃긴 얘기 좀 더 하자면 그 건축사가 12월 17일 밤 10시에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밤 10시에 전화해가지고 김 사장 그 혹시 내일 입찰이던데 입찰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축사님이 명확하게 답변 안 주셔가지고 저는 입찰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제가 입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니죠 건축사님. 그건 아니죠. 그랬지. 그러니까 그러면 김 사장 하십시오. 그런 거야. 그럼 3m 적용 받을 수 있어요. 그건 확실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럼 이제 머리를 쓰게 그럼 건축사님 내랑 공통합시다. 2분의 1 지분으로.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서 2분의 1 알았다고 2분의 1 지분을 하기로 하고 이제 10시에 전화 받았잖아요. 재우고 밤 11시 그때 출발해가지고 여기가 박달재 고개를 넘어서 영월 법원 있거든요. 울고 하면서 울고 박달재 넘어가지고 울고 넘어서 박달재 넘어가지고 영월 법원 갔거든. 치하네. 진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진짜 울고 넘는 박달재대. 와 진짜. 근데 이게 왜 미제 사건이 됐느냐? 이게 평창군에서 도시계 시설 주차장을 만들어버렸어요. 보상을 해가지고. 수용 보상을 해가지고 도시계 시설 주차장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제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법원 명량이 만들어졌는데 정보가 찍을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강황이 있습니다. 이거 뭐 어쩌다 하나 있는 사례지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도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도시계획 도로랑 그 다음에 도로법상의 도로랑 이야기하겠습니다. 짝을 맞춰서 공부할게요. 도시계획 도로랑 도로법상 도로를 같이 비교하면서 하고 사도랑 현안 도로를 비교하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 도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계법상의 도로라고도 부릅니다. 맞나요?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라고도 부릅니다. 맞나요? 맞죠? 그죠? 국계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어가지고 그 중에 도로로 만든 게 도시계획 도로다. 자 누가 사업시행자입니까? 지자체가 사업시행자고 되고 그 다음에 시세계 고시를 한 때를 인정고시가 있는 것을 포함되는데 그냥 시세보상을 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 시내도로가 대부분 서울뿐만 아니라 시내도로가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고 예외적인 게 뭐겠어요? 쌤 그러면 다 그 서울시 도로 강남구 계획으로 만든 도로라 하더라도 김종률 아카데미 같은 도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 도로 같은 거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맞나요? 예외가 도로구역 적용이에요. 도시계획 도로는 예외적으로 도로구역 적용인데 우리는 그냥 도로에 도로구역 써있다. 이러면 뭐 가속차로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가속차로 만들 공간 없으면 그러면 맹지인가요? 예, 맹지. 그 도로로는 건축허가 안 나는 땅이 맞고 아니면 건축물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개발해야죠. 뭐 5호 이하의 주택이라든지 도로에만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 농업용도 이런저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도로법상의 도로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국도지방도 특별광역시도 뭐 이런 것 등이 해당되는데 특광시장이나 또는 우리는 특광시장이고 공부는 원래 특광시장 이렇게 한 게 맞는데 보통 이제 실무에서 부딪히면 누가 나타나냐면 국토관리청이 나와요. 국토관리청 해놓고 가로 열고 닫고 무주택자 이렇게 써놔요. 마인드가 완전 무주택자 마인드예요. 얘들 개발해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들은. 모르겠고 우리는 도로 쌩쌩 달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런 거 방해됩니다. 뭐만 하려고 그러면 방해됩니다.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이거 방해된다. 그래서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지방도는 사정이 좀 나아요. 근데 국도는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는 지자체 이상기관에서 만들고 관리를 계획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도는 국토관리청급이나 도로공사급은 아니겠다. 국토관리청급에서 만들고 그냥 너희 동네만 알아서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지방도는 좀 협의가 좀 수월한데 도로구역에도 국도는 되게 힘들어요. 자, 요거는 도로로 지정된 데를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봅니다. 라고 돼 있죠.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로 지정된 데가 사업인정고시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 설명을 중요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된 시점에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라고 돼 있죠.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쪽이 가격이고 이쪽이 시간이다. 자, 여기 동네는 어디입니까? 허허벌판입니다. 이 허허벌판 동네인데 제가 여기다가 멘트 하나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용보상의 법칙 중에 한 개가 수용보상의 감정평가할 때 법칙 중에 한 개가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 허허벌판 동네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동네다가 땅값이 별로 안 비싸겠네. 별로 안 오르고 있었겠네. 맞나요? 예, 그랬는데 엄마야 어느 날 여기에 국도가 하나 생긴다고 발표를 한 거야. 그 국도로 지정을 한 거야. 그럼 가격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근데 지정한 거하고 보상한 거하고 시점 차이가 좀 나겠나? 그러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지정이라고 해볼게요. 지정을 요때 했는데 요때 시간이 지나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 시점에 금액이 올라가가지고 보상하는 해당 필지가 아니고요. 보상 시점에 그 동네의 같은 용도 지역 땅값 시세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보상받으려고 하는 땅의 땅값이 얼마가 아니라 그거는 보상가는 얼마나 올지 난 모르겠는데 지정 때 이 동네 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지역이다. 자연녹지 빼고요. 생산관리 지역이다. 생산관리 지역 땅이 뭐 평당 50만 원 했다. 근데 도로 난다고 소문이 나면서 가격이 쭉 올라가지고 보상할 때 되니까 보상받은 그 땅 말고 그 일대 생산관리들이 50 하던 게 한 300좀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상을 300에 해주는 게 맞아요. 50을 기준으로 놓고 집값 변동 시점 수정을 해서 좀 올려주는 게 맞아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않은 50 하던 게 300 됐죠. 그거 뭐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 도로 난다고 했죠. 도로 나는 것 때문에 50 하는 게 300 됐죠. 근데 도로 보상을 300 해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50에 이거 맞춰야 됩니까? 예, 그게 맞다고요. 자, 그래서 지정대 금액을 P1이라고 하고 보상가 때 그 동네 시세를 P2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냐면 요때쯤에 보상이 임박했을 때쯤에 만약에 경매가 나오면 어찌 되겠어요? 만약에 경매가 나왔고 이거는 땅의 수용 예정지예요. 도로에 의한 수용 예정지입니다. 요때 감정평가 금액을 P3를 할게요. 그러면 보상이 임박했다. 다시요. 이 동네에 아까 이야기했던 생산관리 지역이 도로로 지정되고 나서 땅값이 오른 다음에 경매가 나왔는데 그 인근에 도로 인근의 생산관리가 아니고 도로에 포함되는 도로에 저촉되는 생산관리입니다. 자, 경매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감정할까요? 경매 감정은 시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랑 비슷하겠어요? P2와 비슷하겠죠. 맞나요? 수용 보상은 난 모르겠고 그냥 이 동네 생산관리가 얼마나 하네. 그래서 그 동네 생산관리 지역 금액에 난 감정했수다 라고 감정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감정평가 목적으로 볼 때는 도로가 당해 사업이 아니죠. 요거 이해되면 다음 시간에 또 행복해지는데. 경매 감정평가사가 볼 때는 도로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건 난 모르겠고 도로 보상이 얼마인지 그건 난 모르겠고 이거 와보니까 이 동네 생산관리가 얼마 하네 라고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뭐 무슨 국도 얼마에 저촉되는데 언제 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평가해버리는 거죠. 맞죠? 이래 되는데 엄마야 보상할 때 감정은 뭐랑 비슷해져요? P1과 비슷하거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국도지방도변 물건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국도지방도에 저촉되는 물건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수용보상이다. 그러면 돈 안 냈나? 이러고 보면 거의 맞아요. 저는 국도보상받을 땅이다 했을 때 그 감정평가사를 잘 보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지정대 금액 감정평가가 그 완전 시세로 가 있다 이러면 저는 보상 아직 답사를 자체를 잡지 않았는데 답사 자체가 말로 이렇게 버벅대지. 한번 볼게요. 여름 교재 24764 사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물건이 좀 관심은 있었는데 답사 갈 생각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연천이에요. 연천. 이거 어떻게 가 연천을? 그죠? 그래서 저는 또 고집이 있는 게 저랑 거주지에서 멀리 있는 물건은 투자 안 하겠다. 귀찮다, 내 집 주위를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물건 투자 안 한다. 그 다음에 경기 북부 물건 투자 안 한다. 라는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원주에 스타벅스 있고
또 저쪽 밑에 땅 사러 내일 어디 갈 건데 충청도에 동두천에 상가가 있네요. 아무튼 여기 멀어서 답사 나갈 건 사는데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수업했던 사례를 전부 다 답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더라고. 자, 요거 감정평가서를 짧게 볼게요. 요 동네 보니까 임금평가 전례를 뭐라 해놨어요. 그 동네 계획관리지역이 평당 10만 5천 원에 경매 목적으로 평가했더라. 맞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 10만 원에 했더라. 전례를 2010년 11년 요때를 썼는데 이 경매물건이 20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전례 잡은 거 자체가 뭐예요? 도로로 지정해놓고 깎아 오른 뒤에 금액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기타 요인은 아무튼 공시지가가 4만 5천 원짜리인데 결정을 10만 4천 원 했어요. 이 말은 감정평가 자체가 뭐예요? 아, 요 동네 계획관리지역 땅값 수준에 맞춰서 평가를 비슷하게 했죠. 근데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만 4만 5천 원이잖아요. 그 공시지가의 2배가 넘는 금액이죠. 2배만 하더라도 9만 원인데 넘게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은 땅 중에 되게 높게 평가를 했을 때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는 도로에 들어가서 보상 다시 공탁 들어가고 막 하고 남은 땅들이 이제 경매 나온 거거든요. 아무튼 보상가는 얼마큼 나왔냐? 5만 원 좀 넘게 났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땅 보상 받으려고 낙찰 받았으면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5만 5천 원인가 나왔대요. 예. 그 회원님이 따다녀가지고 야, 공부도 좋지만 어디 연차를 갖도록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에서 뭐랄까 그때 그분 예천 갔다 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참 사람이 처자식이 없으면 참 저렇게 한가로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자, 이거 볼게요. 딱 봐도 감오죠. 완전 허업을 한 동네잖아요. 이런 동네에 도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도로변에 땅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때 땅 다 올라갈 것 같죠? 이런 도로였다, 이런 도로. 스카이뷰도 나오다만 이런 동네였는데 요렇게 도로가 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이 가격이 오르겠어요. 그죠? 이러면서 저 멀리로 가기 대단히 좋아졌잖아요. 그때 도로 없었잖아요, 이렇게. 공감하시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오른 거 맞거든. 자, 그러면 이제 한 개 더. 이런 도로가 난다라고 했을 때 옆에 땅, 요런데 옆에 붙어 있는 땅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실수 잘하는 유형 중에 한 개거든요. 경매 나온 땅이나 내 땅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도로가 이렇게 난대요. 이렇게 도로가 개설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이 부분은 본능적으로 이 부분은 보상받을 땅이니까, 맞죠? 요거는 보상받고 끝날 것 같은데, 야, 그럼 이 땅은 뭐예요? 도로에 접함이 되는 거죠. 대단히 좋은 거네요. 라고 거의 직관적으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가버리는데, 엄마야, 이 도로가 만약에 도로구역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도로법상의 도로구역이다. 쉽게 말하면 국도지방도다. 없던 땅인데 도시계 도로도 아니고 널찍한 국도지방도가 내 땅 앞으로 우리 아버지 땅을 지나가는데 일부 보상해주고 이렇다는 거래. 겁나 좋죠. 겁나 좋을 것 같죠. 질문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자동차 운행할 때 오르막길 언제 나오던가요? 내리막길 언제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맞죠? 쌩쌩달리라는 거잖아요. 도로구역은. 쌩쌩달리라고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얘는 레벨이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러다가 계곡 같은 데를 만나면 옷이 좀 이상하죠? 이거 제가 백화점에서 사가지고 팔소선 했는데 그래도 되더라고. 그래서 그 사이 팔이 또 쫄았나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생겼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 백화점 전했어요. 팔소선하고 만나면 했대. 5cm 줄였대. 5cm를 줄이면 어떡해. 나는 옷 사가지고 수선 5cm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단 밑에 바지 수선한 건 다 합하면 자, 수고하겠습니다. 도로가 일정 레벨로 다니는데 계곡 같은 데 만나면 교량을 세워서 높이를 맞추고 산을 만나면 터널을 뚫어버리죠. 맞나요? 이게 도로구역에 보상받고 남은 땅 옆에 접한 땅 토지용 계획 확인서상으로는 접함되는데 이런 땅들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단차가 100% 있어요. 거의 99%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내 땅이 만약에 지대가 높은 임야다. 그러면 도로가 밑에 있거든. 이 도로를 이용해 폴짝 뛰어내려요. 그 다음에 내 땅이 전답이다. 도로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개발 안 될 가능성이 대단하니까요. 연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예전에 난 도로는 그렇지 않은데 요 최근에 내는 국도지방도들 특징이 어떠느냐. 자, 우리 아까 도로 네 가지 할 때 도로법상의 도로, 도시계획도로, 현황도로, 사도 한 개 못 빠졌어요. 우리 요거 할 때 뭐 한 개 빠졌어요? 요거 뭐였어요? 요거. 이거 부채도로 기억나시나요? 예. 요새는 국도지방도를 새로 신설하잖아요. 그러면 연결하가는 아예 꿈도 꾸지 마! 이러는 그럼 난 일단 민지니까 부채도로 만들어줄 거니까 그거랑 타고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웃기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이 도로가 아니고 부채도로랑 연결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부채도로가 어디로 가냐? 이 부채도로가 옆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남겨져 이렇게. 어디까지가 부채도로고 어디까지가 뭐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의 도로인지 나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본선이 있죠? 그리고 옆으로 도로 나 있는 거 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채도로 만들어줄 테니까
니들은 이 부채도로 나와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주인은 뭐예요? 야, 여기다 국도지방도 개선하니까 스타벅스 DT 하려고 했더니 여기 싹 와가지고 스타벅스 DT를 할 사람, 이용할 사람이 여기 내려왔어. 요 다시 요 옆에 도로 타고 왔어. 그래서 커피 사고 빙글 돌아서 요렇게 나가서 가지고 토끼 굴리겠죠. 이리 왔더니 요 우리 아니 반대만 나죠. 맞죠? 커피 먹다가 옆에 와이프랑 싸우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국도별 지방도 땅이 아니라니까 이게. 국채로난 국도 지방도가 일단 뭘 알바라고요? 100% 단차 있고요. 그 다음에 단차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부채 도로랑 연결이 어찌 되느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도로가 신설된다. 그 도로에 접한 땅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국토관리청 직원이 물어보는 거에 대답해 주시 묻지 않는 것까지 쌤 그거는 옆에 땅은 맞는데 부채도로가 글로 안 나서 그 땅은 맹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자 여기서 바로 연결은 안 되네. 그럴 줄 알았다. 그 다음에 부채도로 어디로 납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봐야죠. 그럼 이런 물건은 개발을 해놓으면 국도지방도에서 보이는 장점은 되겠지만 그죠? 가시성은 있지만 접근성은 안 되죠. 부채도로 연결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화딱지나는 거 이거 완충 녹지를 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완충 녹지. 사례 한 개 교재 없는데 사례 한 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제가 관심 물건이었고 실전만 해서 2015년 5월 6월 요 사이에 트라이 했던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물건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보겠습니다. 스카이뷰로 먼저 이 물건 먼저 볼게요. 그 옛날 스카이뷰를 보겠습니다. 옛날 스카이뷰를 보면 세교역이 개통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요 옆에 세교 그 택지지구 들어올 예정이었고, 그리고 이 물건은 이렇게 좁은 도로에 접한 땅이었습니다. 로드뷰로 이때 당시 거를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좁은 도로에 접한 요 땅입니다. 땅. 맹지 아니죠? 예, 그 당시 맹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맹지 아니니까 집 지었죠? 그죠? 뭐 맹지 아니니까 이렇게 건축물도 지어진 것들이 있는데, 자 스카이뷰 최근 걸 볼게요. 그런 동네가 신도시가 하나 들어왔죠. 그죠?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없던 도로 이렇게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물건 앞으로도 생겼죠. 도로가 굉장히 넓어졌죠. 넓어지고 이 도로가 옛날 도로인데 이렇게 옆으로 새 도로를 만들었고, 지금 이 앞에 도로는 도로 확장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요. 그러면 물건이 오구나. 요게 물건이고 저 멀리로 세교지구가 들어오고 있었고, 제가 답사 갔을 당시는 세교지구가 이렇게 들어있었고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물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좋다고 해야 되는데 눈치상으로 좋다면 안 될 것 같잖아요. 토지용계획확인서에 뭐라고 해놨어요? 접함이라고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예. 요 노란 게 도로인데 접해있죠? 토지용계획확인서에도 접함이라고 써놨거든. 자 그런데 토지용계획확인서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경기 잠깐만요. 여기 큰 땅인데 오 예 뭔지 이거 봐요. 대로 이루 접함 도로구역이란 말 자체도 없죠. 맞죠? 근데 완충 녹지가 있죠. 이게 없던 완충 녹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구 연결 허가를 받으려면 누구가 받아야 돼요? 이건 녹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녹지 전용 허가다 공원 녹지 간에 여기는 완전 그 유황 캠버리 같은 애들만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푸르게만 생각하는 거지 여기 개발해서 토지의 용가치를 높여야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 제가 답사를 갔을 때 공사하고 있는 걸 보고 갔단 말이에요. 공사하고 있는 걸 보고 왔는데 공사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라고 턱을 낮춰놨죠. 맞죠? 그래가지고 공사할 때도 요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녹지 전용 허가 나는구나 하고 공원 녹지가를 갔어. 공원 녹지가를 갔더니 공원 녹지가 공무원이 연결을 안 됩니다. 우리는 녹지 전용 허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런 걸. 아이씨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그러면 원래 도로에 접한 멀쩡한 땅인데 누구가 이게 여기다가 뜬금없이 완충 녹지 지정해서 이제부터 맹지되는 건데 맹지되란 말이냐 하니까 그걸 한다는 소리가 그럼 도시가 잘못했군요 이런 소리가 아니고 그러면 완충 녹지를 지정한다고 할 때 이의제기 하지 그랬냐고 그러더라고. 와 동네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도로 확장한다고만 생각하지 완충 녹지가 깔리는 생각 못 하잖아요. 이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맹지된 거예요. 이거. 맹지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박자 더 나가볼게요. 요즘에 여기 보면 시속 60을 써놨네. 요새 차량 설계 속도를 높이는 쪽에 낮추는 쪽이에요. 낮추죠. 이게 트래픽이 늘고 이러니까 시속 70이었다가 시속 60으로 낮췄거든. 그럼 완충 녹지가 쌩쌩 달리는 기능을 해요 못 해요? 자세히 아까 금방 내가 쌩쌩이라고 했잖아. 차가 시속 몇일 때 쌩 하는 소리 나요.
70대. 나도 이렇게까지 강의 안 하고 싶은데 맨날 까먹잖아. 대부분의 도로가 꼭 그런 거 아닌데 시속 70이었다 60으로 낮추잖아요. 거의 다 완충독 해제예요. 해제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해제 안 하고 오산시에 알아보니까 공원녹지가에서는 공원녹지가가 완전 개발 많이 바뀌었더라고. 이제 시속 60이어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가에서는 녹지 해제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고. 그 뒤로는 어찌 될지는 그 뒤로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조사도 안 해봤습니다. 뭐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 김포에도 보면은 김포에 스타벅스 하나 들어간 땅, 스타벅스 김포에 그린공원 앞에 스타벅스 들어간 땅이 있는데 그 앞에 도로도 옛날 시속 70이었거든요. 그 70 할 때 다 완충녹지를 깔았었어요. 전부 다 완충녹지를 했다가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시속 60으로 낮추면서 완충녹지를 전부 다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땡땡간 도로가 난다라고 했을 때 이 보상으로 돈 벌어야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그 땡땡간 도로가 나서 땅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투자는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그 땡땡간 도로가 나는 것 때문에 땅값 올라간다 할 때는 도로 본선과 국도지방도 본선과 내 땅과 그 다음 한 개 더 뭐야? 부채도로랑 요의 관계가 연결이 어떻게 다 되느냐를 보시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사도랑 해남도로 이야기 들어갈게요.